안녕하세요. 저는 아우토크립트에서 CTO를 맡고 있는 심상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요즘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만 보시더라도 자동차를 활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혼자서 타는 킥보드 같은 그런 이동체를 사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택시 이런 것들도 다 모빌리티 서비스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모멘텀을 대표적인 회사, 이제 벤츠를 만드는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라고 4가지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키워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C는 커넥티드, 자동차가 연결된 것이죠. 자동차에 통신이 들어가서 자동차가 이 통신하고 그리고 통신 뒤에 있는 IT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네 번째를 먼저 보시면 전력화, 자동차가 이제 전기 자동차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유럽의 일부 자동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는 계획도 야심차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은 세 번째에 있는 S입니다. 그 쉐어드 내지는 이제 서비스에 해당되는 S인데요. 기존에는 자동차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 이런 역할만 열심히 했다면 여기에 서비스라는 게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혼자만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어서 공유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케임즈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연결성, 커넥티비티, 자율주행인 오토노머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로 대변되는 전력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단어를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서비스라고 보기보다는 모바일 서비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모바일 서비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연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우리가 다양한 앱을 설치를 하고 그 앱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동 중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동차에도 이런 서비스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동하면서 그 차 자체가 모바일 서비스랑 연결되고 우리는 그 서비스를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성,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토대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모바일 서비스가 한층 더 풍성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이면에는 당연히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이 되어야만 활성화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아래쪽 부분은 자동차의 이제 부품사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생산을 하면 그러면 그걸 받아서 자동차 제조사가 완성차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연결성이 좋은 자동차, 자율주행이 잘 되는 자동차, 그 다음에 더 안전한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관심을 좀 더 가져봐야 될 것은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녹색의 테두리를 보시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단어들을 보시면 로보택시 도 보이고요. 그리고 인슈어런스, 보험이죠. 그 다음에 렌트라든지 리스, 그 다음에 카 쉐어링, 그 다음에 카 헤일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그냥 주행을 하는 기계적인 장치였다면 우리가 여기에 서비스를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자동차 혼자만 있을 때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IT 서비스하고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other servic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2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2번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통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협업, 콜래보레이션,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나 교육, 핀테크, 헬스, 뭐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모바일 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입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점차 자동차에 탑재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IT 기술이 이제 결합돼서 탑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폭넓게는 모바일 서비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좀 범위를 좁혀서 자동차의 탈 것으로서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그러기에 IT 서비스를 결합한 것, 요거를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그런 이제 모바일 앱 중심의 이제 그런 서비스들도 자동차하고 다 결합이 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IT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스크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N스크린 전략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N스크린 전략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는 스크린을 TV에서 보고, 그 다음에 타블릿에서도 보고, 그리고 PC에서도 보고, 이렇게 여러 화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가 마찬가지로 그런 모바일 서비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스크린으로 확대 적용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관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왼쪽에는 좀 협업하는 횟수가 적었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확연하게 그 협력하는 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업하는 게 뭐 국내 제조사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제조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제조사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눈여겨보시면 이제 바이두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동차에서의 협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제조사들끼리 협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거였다면, 이게 이제 ICT 회사들하고 많이 협업을 하는 이런 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와 IT 회사가 협업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산출물이 결국은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추세를 한번 보시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양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면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보니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노란색이랑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쉐어드 모빌리티를 하는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번 모빌리티,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동수단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쉐어드 모빌리티, 어번 모빌리티, 그 다음에 혹은 탁 배송을 해주는 그 운송에 관련된 이런 것들하고 협업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 머무르지 않고 택배 로봇하고 결합이 된다 그러면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로봇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배송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결합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 그런 맥락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IT 서비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이 됩니다. 근데 IT 서비스라는 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T 서비스가 돌아가는 구조가 결국은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데이터를 새롭게 가공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IT 서비스의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들이 한 4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내부에서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내부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것이냐, 이런 쪽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자동차의 예측을 해서 자동차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이 고장난 상태를 사용자가 확인한 다음에야
이걸 이제 공업사에 맡기고 자동차를 수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 이 자동차 내부 상태를 분석을 해서 이 자동차의 특정한 부품이 뭔가 고장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완전히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들의 여행,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자동차 한 대만 있어서 이 자동차 한 대를 봤을 때는 특정한 사람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빌리티 서비스 관점으로 결합이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의 이동 수단이 하나의 큰 그림에서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자의 헬스케어하고도 연결되는 이런 지점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결국은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니즈를 데이터화해서 그걸 서비스로 옮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변화의 한편을 우리가 또 다르게 바라보면 자동차의 연결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연결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차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제 결합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의 이제 제조사들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에 이제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텔레매틱스 서비스까지 연결되니까 당연히 이게 모빌리티 서비스로 확장되기 쉬운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자동차의 소유자들 중에서 이런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그러니까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가입자의 수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용자들이 그럼 어디로 벗어나느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은 자동차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인포테인먼트의 서비스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서 제공해주는 스크린 프로젝션 기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카플레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IT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이런 추세로 약간씩 옮겨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면서도 음악을 들을 때 차에서 제공해주는 스트리밍 콘텐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중심의 이런 IT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 자체를 새로운 경쟁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스마트폰하고 연결되고 이 스마트폰이 탈 것인 자동차하고 연결이 매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이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CES 쇼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메타 모빌리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핫한 키워드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는 모빌리티를 이제 결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상의 세계와 실제로 물리적인 세계, 그러니까 움직이는 탈 것, 신자동차와 가상의 세계인 메타버스를 연결시키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주된 발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가상 세계의 조작을 통해서 실제 세계에서 뭔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게 이제 이런 것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볼 수 있는 세계를 가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직접 물리적인 기계를 조작하지 않아도 가상적인 세계에서 조작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의 단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점점점 우리가 발달한다 그러면 그 범위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주로 승차 공유, 그 다음에 차량 공유, 그 다음에 택시를 예약해서 탄다든지 카풀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모빌리티 서비스의 이제 주된 분야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발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IT 서비스도 같이 발달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영역들이 종래에는 빨간색 영역까지 이제 확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우리가 주문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정비도 주문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정비 자체를 예측을 해서 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라는 게 이런 영역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자동차 스스로 이 모든 행위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IT, 지금 현재의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IT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하고도 결합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새로운 스크린으로 봤을 때 제공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동차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 그 다음에 자동차의 탈 것의 특징을 활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이 전체가 통합되는, 인티그레이션 되는 이런 환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관계도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이 장표입니다. 가운데에는 자동차를 활용하는 소비자, 사용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 전기차를 제공해주기 위한 여러 인프라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이런 측면이 있을 테고, 그리고 전기차를 둘러싸는 배터리 관련된 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제공해주기 위한 여러 서비스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활용하는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 우리가 마스라고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같이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약간 이제 청록색 같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익스피어리언스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제 모바일에서 쓰던 여러 IT 서비스들이 같이 결합되는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들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산업들이 버티컬하게 별도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하게 뭐 A라는 산업, B라는 산업, 그 다음에 C라는 산업이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느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퍼스널 유즈,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있겠죠. 내가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그 다음에 리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보험,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들도 같이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한 대를 사서 이걸 뭐 몇 년 이상 장기적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새로운 자동차로 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데에서는 또 이제 보험하고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험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의 메인터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서비스와 같이 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쉐어드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내가 혼자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유되는 자동차를 내가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셔틀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실증 사업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업용 자동차를 할 때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그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대응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디맨드 기능들이 같이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딱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기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온디맨드 기능이겠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결합이 되고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 어그리게이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 1번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하고 그 다음에 쉐어드 모빌리티가 결합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는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모두 결합이 돼서 새로운 생태계로 발전이 되겠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러면 모빌리티 서비스는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발전돼야 될 거냐, 아니면 이 모빌리티를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동 모빌리티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처음에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를 시장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도입할 거냐라는 측면이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커스터머,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케어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모빌리티 자체만 신경을 썼다면 이 모빌리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모빌리티가 결합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데이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데이터가 그러면 모빌리티 서비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하고 같이 연결이 되려면 그 사이에서 이제 데이터가 오고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일러블,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1, 2, 3, 4, 5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우리가 진짜 경쟁력 있는,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더 쓸모 있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통계를 보시면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보해야 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큐리티인데요. 이게 자동차가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뒷단에는 IT 서비스라는 인프라가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 사용자의 다양한 데이터가 그 인프라 서비스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IT 서비스와 자동차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보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심리스, 그 다음에 허즐 프리 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빌리티 하나가 모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니즈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모빌리티 회사 하나가 모든 이동수단을 다 제공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그걸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원하고 다양한 이동 경로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심리스하게 이음새가 없이 굉장히 매끄럽게 우리가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가 결국은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이걸 결국은 비용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내가 차를 구매했을 때 드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차를 내가 빌려서 일시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을 때에 드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거를 이동하는 순간에만 활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관점에서 필요한 비용이 있을 건데요. 이런 비용, 그리고 이 이동 수단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그리고 이 사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매끄러움, 그리고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비용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마스 얼라이언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마스 얼라이언스 단체는 마스 서비스를 하는 여러 업체들이 모여서 이 마스라는 것을 어떻게 개점을 정리를 해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모여있는 얼라이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마스 서비스를 위해서 8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O에 해당되는 게 오픈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개방형의 생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마스 업체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그 새로 생겨난 업체들이 요 새로운 생태계 시스템에 이제 진입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개방형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가운데에 사람을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빌리티 그러면 자꾸 이제 자동차 아니면 이동수단 이걸 자꾸 중심에서 보게 되는데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할 때 이렇게 공적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보완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서비스 간에서도 서로의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를 굉장히 작게 세분화해서 우리가 더 나누어 갈 것이 아니라 이걸 큰 시장으로 큰 다이나믹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마켓을 구성하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들,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자들 간에 데이터들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공유되는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모빌리티 서비스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8가지 원칙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과 비슷하게 또 다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쉐어드 모빌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시면 우버도 보이고요. 그리고 시프트도 보이고요. 그랩, 뭐 이런 글로벌하게 유명한 모빌리티 회사들이 다수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우버라는 우버의 CEO는 이 쉐어드 모빌리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원칙을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10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원칙에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빌리티만 생각하지 말고 시티를 생각해라 라고, 같이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빌리티의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시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모빌리티가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살펴봤던 원칙이랑 유사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간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디시전을 만들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관련되어 있는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을 포함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서비스 사업자만의 이제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럼 이 도시에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권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런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5번이라고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동등하게, 서로 평등하게 우리가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교통약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처럼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해당되실 테고요. 그리고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임산부 같은 분들도 교통약자에 해당됩니다. 아니면 뭐 아기를 안고 가는데 큰 짐을 같이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도 일시적으로는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동등하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특히나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기차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거를 공유 자동차로 옮겨가면 그런 공해 문제를 줄일 수 있는데 이바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이 이 요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용을 투명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니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생태계 안에 일부로 존재해야 되고, 그럼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자체가 오픈 데이터로 개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이 심리스한 연결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 서비스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관점에서 심리스하게 내가 A라는 수단을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B라는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율주행하고 결부되면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또 만들어지는 이런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셨던 원칙과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보셨던 원칙들, 그리고 앞으로 모빌리티 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혁신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통점들이 보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관점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 심리스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비용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단독으로 존재하던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 결합을 하는 거의 측면에 있어서 4가지 정도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로 단계는 인티그레이션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단계고요.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거는 1, 2, 3, 4 이렇게 이제 4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자체만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다른 모빌리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모빌리티를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검색을 한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이 1번 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의 여행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A라는 수단을 사용하다가 돌아올 때는 B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동할 때도 내가 여러 가지 수단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하나의 여행을 완성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수단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부킹, 예약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과금에 대한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요게 이제 2번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묶어서 번들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브스크립션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 달 내내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오퍼링,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를 통합하는 관점, 요걸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까지 되면, 그러면 이게 단순히 모빌리티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앞에서 원칙들이 있었는데요. 그 원칙들 중에서 도시하고 교통을 결합해서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레벨 4, 이렇게 네 번째 단계에서의 통합, 요게 결국은 도시 문제와 같이 연결되는 이런 지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그 오른쪽을 보시면 시드니에서 시범 사업을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레벨 1에 해당되는 인티그레이션은 내가 어떤 수단을 사용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검색하는 것. 그래서 교통수단들이 어떤 시간표대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 그게 부합되는 게 어떤 수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레벨 2에 되면 이런 이동수단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레벨 3에 되면 월간 서비스로 이렇게 번들링을 묶어서 서브스크립션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벨 3에 해당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레벨 4는 이게 이제 시드니라는 도시가 주축이 돼서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금융적인 인센티브를 도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정책적인 측면하고도 같이 결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만 보더라도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 해당되는 모든 요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멀티모달 서비스라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동수단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동수단을 여러 개를 결합을 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위에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처음 내가 여행을 계획할 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쭉 따라가시면 되길 텐데요. 먼저 사용자가 처음에 내가 이런 여행을 하겠다라고 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그러면 이동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런 경로로 따라서 여행을 하겠다, 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러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바이더 A가 있고 B가 있고 이 두 가지 제공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에게 당신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제안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수용한 것에 따라서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약한 것에 따라서 예약 결과를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예약된 결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공사들 A하고 B에게 그 정보를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가 이런 시간에 이런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어느 시간까지 이걸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동 수단을 A에서 B로 변경하게 되면 그러면 중간에 환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환승을 할 때 요금의 추가 지불 없이 서비스를 심리스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완료되더라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별도의 추가로 요금을 더 정산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럼 이제 정산하는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위쪽 이제 가운데 레이어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각각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그러면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가 오고 간다든지 아니면 결제에 관한 정보들이 오고 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관점에서 서비스가 인티그레이션이 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걸 이제 다시 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게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된 섹터로 존재했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트렌드는 개인적인 사용, 그 다음에 상업적인 사용,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들까지 다 포함해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이렇게 통합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래쪽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빌리티 수단들은 뭐 자동차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 혹은 대중교통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킥보드 같은 1인승 이동 수단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모빌리티 수단,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을 때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일로로 독립적으로 존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쪽 레벨에서 인티그레이션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인티그레이션 된 것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게 되니 결국은 이 데이터라는 것은 사용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를 실제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이 모빌리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사용자 그리고 이 사용자에 연결되는 이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데이터라는 게 또 다른 IT 서비스들을 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블록체인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랑 연결된다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아니면 이 모빌리티라는 수단 자체가 디지털 전환이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되는 측면에서 통합되고 그리고 여기가 서로 이제 심리스하게 사용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가 매끄럽게 오고 갈 수 있어야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이 되면 결국은 도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가 되면 도시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연결되는 거는 뭐 왼쪽 그림처럼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개별적인 서비스들이 개별과 개별 사이에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연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정확한 규약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각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들이 통합되어 있는 뭔가 규격을 만들어서 그 규격을 가지고 같이 소통을 한다 그러면 이걸 소통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용 관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점의 측면에서도 이제 운영 비용이 이게 줄어들고, 그리고 구축할 때 훨씬 더 편리해지는 이런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필요한 게 이 모빌리티 쪽에서는 트랜잭셔널 데이터에 대해서 스펙을 정의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 트랜잭셔널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를 좀 살펴볼 텐데요. 왼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들이 뭐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게 이게 주황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동을 하고 싶을 때 이 이동수단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를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동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해서 내가 실제로 이 시간에 이용해야지라고 이제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제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용을 하게 되는 이런 흐름을 이제 쫓아갑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이동수단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동수단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되고 있고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시간과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만 훨씬 더 동적으로 나의 스케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버스를 이용하겠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동수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실제 상황,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작은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미흡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결합이 되면 우리가 마스 서비스가 한층 더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트랜잭셔널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통합 관점, 이렇게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레벨이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데이터 스펙들은 주로 1번 단계, 2번 단계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3번이나 4번 단계에 나와 있는 스펙은 잘 보이지는 않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1번, 2번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이제 검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스 서비스에 정보 운영되고 있는 정보를 검색해서 사용자에게 통합해서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서비스를 모아서 같이 결제를 하고 예약을 할 때 이때 필요한 이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스펙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스펙들은 데이터의 포맷 자체에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 API 관점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오브 서비스들이 이제 보통은 API로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PI 관점에서 정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은 이게 이제 대중교통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쉐어드 모빌리티 관점이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열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제시되는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규격들을 활용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앞으로 좀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의를 하려고 했을 때 공통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마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에 그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용어들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 용어들이 결국은 기준이 있어야 그 용어를 통일을 해서
서비스와 서비스들이 소통할 수 있고 서비스와 사용자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트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레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립이라는 거는 전체의 여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동수단이 1번도 이렇게 A, 그 다음에 B, 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럼 특정한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 자체 요거를 레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그가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레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수단 중에서도 특정한 기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 모드는 버스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버스 중에서 어떤 몇 번 버스를 탈 것이냐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자산, 에셋 관점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부킹하는 정보라든지 뭐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실 것은 결국은 트립이 있고 레그가 있고 그 레그와 레그들을 연결한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용자의 이제 흐름을 정의할 때도 사용자의 등록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기획하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부킹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이동하고 그리고 뒤에는 서포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포트는 사용자가 모빌리티를 탑승해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 혹은 그 이전에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애프터 세일은 이게 다 이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든지 아니면 추가의 비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프터 세일에 해당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규격화하고 그리고 이런 단어들부터 우리가 통일을 시켜서 서비스와 서비스들을 이제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결국은 모빌리티, 그 다음에 모빌리티와 연결되는 IT 서비스인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서로 연결되는 그 어그리게이션 내지는 인티그레이션 이런 관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통합이 돼서 스마트 시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중간에 우리가 통합하는 레이어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규격화할 것이냐, 용어를 어떻게 하면 통일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충북인데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SOC라는 거를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그 다음에 그 O2O, 그 다음에 컨비니언트, 이렇게 세 가지 단어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전기차 공유라든지 그 다음에 셔틀, 그 다음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랑 연결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관제 플랫폼까지 연결을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모빌리티 그러면 단순히 이동수단 하나를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잠깐 빌려 쓰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굉장히 큰 부분을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타고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이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해서 충전을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 이런 것들도 모빌리티 서비스의 일부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는 제주도인데요. 요 그림은 이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의 이제 큰 뼈대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 아래쪽에는 이 3다, 제주도가 이제 3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다 플랫폼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전체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3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3다라는 플랫폼은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굉장히 큰 플랫폼이고 그 중에 모빌리티가 또 있어서 이 모빌리티와 3다 플랫폼이랑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랑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와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관리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사업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사업을 보시면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제 그 모빌리티 플랫폼 하에 그리고라는 이제 통합된 플랫폼 하에서 다양한
이동수단, 이렇게 멀티모달 모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에너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통합 인증, 통합 결제 이런 것들만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된 플랫폼이 있고 통합된 플랫폼 하에 모빌리티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각의 모빌리티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통합된 플랫폼 하에서 데이터들이 같이 연계되고 사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고라는 형태 이름으로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뭐 사용자가 이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이동 수단을 결합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버스와 내가 킥보드를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걸 묶어서 같이 예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버스 예약이 필요하면 버스 예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수단이 킥보드 같은 것도 같이 묶어서 예약을 해줘서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간에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싸게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보들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이런 지자체들 중심으로 해서 서로 결합하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자들끼리도 서로 협업을 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모스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것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기존의 이제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를 우리가 확대해서 라이프 에이저 서비스까지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제 이동 수단으로서의 모빌리티 요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묶어보니 결국 이게 라이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회원사들이 모여서 서비스도 연계하고 데이터도 공유하고 사업 협력도 하는 이런 구조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제 서로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데이터 공유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를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협력사들 사이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공유도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이 데이터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결제한 요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될 때 그러면 회원사 A와 B가 서로 정산의 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포인트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손쉽게 서로 요금을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게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탈 것 그리고 그 탈 것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요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그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연결되고 그리고 그걸 묶어서 우리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포멀하게 형태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의 이해관계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그걸 통해서 심리스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공유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생태계를 풍성하게 키워갈 수 있는 협력 방안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